오스템 임플란트가 묻습니다. 해봐. 당신의 치아를 돌봐준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제 당신이 돌봐드릴 차례입니다. 어릴 적 당신처럼 아픈 치아를 숨기고 계실지 모르니까요. 오스템 임플란트. 안드로이드 씨! 당신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스카이라이프와 안드로이드의 놀라운 만남. 그래서 뭐라는 거야? 뭐긴 바로 이렇게? 우와, 대박! 대박? 모바일 화면을 TV로 크게 보자. 예쁘다. 뭐야? 나다. 스카이라이프 안드로이드 TV 스카이 A. 스카이라이프 다이렉트 샵으로 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두입니다. 오늘 시장 상당히 좀 혼란스러웠죠. 그렇지만은 오늘도 역시 글로벌 시장은 긍정적으로 진행되는 중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증시 외국인들의 매도세 때문에 좀 조정받은 것, 이러한 부분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을 텐데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미국장 노동절이기 때문에 하루 쉬어가는 그런 구간에서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눌림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장에서도 어차피 여러분들 계좌에 수익을 내드릴 수 있는 종목들은 시뻘건 불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테마주처럼의 거품이 아닌 정상적인 흐름에서의 시세 분출이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꼭 그런 종목까지 다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다시 금요일까지,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1시부터 22시까지는요, 아시아경제TV를 통해서 윤정주의 주식투시경 본방송이 나가고요. 22시부터 23시까지는 방송에서 미처 다 해드리지 못한 그 교육 내용을 온라인상에서 무료 방송으로, 교육으로 진행을 해드립니다. 따라서 22시부터 무조건 참여하셔야 되겠죠. 온라인상에서 모바일과 PC로 접속할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주식 투시경.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방송이 끝나는 밤 10시부터 11시까지 무료 온라인 교육방송이 진행됩니다. 강의 관련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참여하시는 모든 분께는 강의 자료를 무료로 드립니다. PC와 모바일로 참여 가능한 무료 온라인 교육방송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주식 투시경을 검색하시면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주식 투시경 홈페이지 메인 화면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무료 온라인 강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지금 접속해주세요. 자,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참여하셔야겠죠. 22시부터 23시까지. 그렇게 되면요, 금요일 날 경협주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드렸죠. 첨삭지도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전강후약의 흐름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신라젠 같은 경우는 뭐 최근 들어서 좀 탄력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IT주들의 흐름, 또 엔터주들의 흐름까지 전부 교육을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22시부터 23시까지 오늘 교육한 내용에 대한 복습, 그리고 첨삭지도, 그리고 교육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까지 전체적으로 다 알려드려요. 그리고 장중에는 무엇을 진행해드리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1회에서 5번 정도, 그러니까 한 차례에서 5차례 정도 개장 초의 시황, 장중의 시황, 또 마감의 시황, 이러한 부분을 시황과 함께 테마주, 또 교육을 통해서 오픈된 종목분들에 대한 교육까지, 추가 교육까지 장중 실시간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장중 실시간 교육 내용 음성 파일로 전체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은요, 샵 3989번으로 지금 문자를 주시면 바로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지난주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신청하신 분들은 오늘 실시간으로 아마 오늘 장중에 보내드렸을 거예요. 단체 오픈 채팅방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샵 3989로 문자 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상황 한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황이 좀 어려우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러한 것이 이제 아시아 증시도 전반적으로 약세, 또 국내 증시도 약세, 이렇다 보니까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 조정을 받은 약세 이유는 뭐가 될까요? 첫 번째로는 미국 쪽의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에 관련된 내용, 그 부분이
재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멕시코랑 똑같아요, 사실은. 멕시코도 23일까지, 현지 시간 기준으로 23일, 우리나라 기준으로 24일까지 재협상된 부분에 대한 결과를 내주기로 했는데 그렇지 못했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일주일 밀려서 지난주에 그 결과가 나왔고 그러한 부분이 또 반등의 모멘텀이 됐습니다. 지금의 기준은 어때요? 마찬가지예요. 캐나다가 재협상을 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긍정적이고 그러한 부분이 시간이 조금 걸리면서 이번 주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결과가 연기된 부분이 뭐 시장에 눌림목은 작용이 됐다 할지라도 이것이 조정의 그러한 큰 악재 요인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9월에 접어들었죠. 9월 25일 FOMC, 미국의 이제 금융통화위원회 이쪽에서 25bp, 그러니까 0.25%포인트를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죠. 그렇게 해서 금리를 인상할 예정이고 그리고 하반기에 추가 인상, 그러니까 4분기에 추가 인상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올해 4차례 인상에 대해서 무게감이 실려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 4분기에도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이 악재냐 호재냐 이런 내용을 자주 언급하시는데 2015년부터 정확히 말씀드리면 2015년 9월부터 금리에 대한 인상 얘기가 나올 때 시장이 흔들렸나요? 아니죠. 금리 인상 우려감이라는 단어 자체가 2015년 9월 이후에는 거의 쓰여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 9월 이후에 경제지표, 그 당시 기준의 실업률은 5% 수준이었습니다. 그 실업률을 바탕으로 해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근거가 됐고요. 지금 실업률이 3.9%예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근거와 명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글로벌 시장 어떻게 됐어요? 상승 랠리가 났죠. 어마어마한 상승 랠리. 결론적으로 경기가 살아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가 살아나기 때문에 기업 실적도 좋다. 그래서 금리 인상 기준은 오히려 주변에서 여러 얘기가 있지만 랠리의 단초가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옳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 증시가 금요일 날 기준에서, 그러니까 토요일 날 아침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좀 혼조세로 마감됐는데 다우지수는 뭘로 끝났어요? 약보합 0.09 약보합으로 끝났고요. S&P 500 지수는 0.06인가요? 강보합으로 끝났습니다. 강보합. 나스닥은 어떻게 됐나요? 0.2%대 강세로 끝났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애플 시가총액 1위인 애플과 또 시가총액 1조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아마존 실적이 어마어마하죠. 또 애플은 12일 날 신규 폰이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주가 강세가 나타났어요. 애플이 1%대, 아마존은 뭐 0.2%, 0.4%대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면서 나스닥이 강세를 띈 거고 그렇게 되면서 기술주 부분이 27% 비중 정도 되는 S&P 500 지수도 강세를 띈 거고 그리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약보합으로 마감이 잘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의 조정은 없었어요. 다만 유럽의 조정이 좀 있었다는 거죠. 유럽의 조정.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흐름, 국내 증시는 또 어떻게 흘러갔는지 보시면 9월 3일 날 미국장이 노동절 휴장이다 보니까 아시아 증시, 일본도 오늘 약세로 23,000을 빨리빨리 뚫어줘야 되는데 23,000에서 조금 밀려 내려와서 22,700포인트로 약세로. 대만도 11,270까지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겨야 되는데 11,100까지 올라갔다가 11,000이 살짝 이탈되는 약세로. 호주도 계속 강세를 띠다가 살짝 눌리는 흐름으로. 그리고 이제 중국과 항생도 조금 눌려지는 흐름. 그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국내 증시도 조정받고 2,300포인트 근처로 내려오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좀 부담이 되시죠. 절대 그러실 필요 없어요. 노동절 휴장에 따른 부분 그리고 유럽 증시가 조금 조정이 1% 수준의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담 요인. 뭐 내일 정도면은 조정에 대한 선반영 인식 잡히면서 돌려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장의 그 야간 선물 기준에서는 그렇게 약세를 띄지 않았어요. 계속 강보합이었습니다.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시고. 그리고 이제 9월 5일 날 대북 특사 파견 관련해서 이제 지난주 이야기가 나왔는데 장 끝나고 나왔죠. 금요일 장 끝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간외에서는 경협주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다만 미국 쪽에 어떤 반응이 나올지에 대해서 좀 놓고 봐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미국 쪽이 아무래도 좀 냉랭하죠. 지금 미국 쪽은 북한하고 좀 강경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정상회담을 조기 성사시키기 위해서 특사를 북한으로 보낸다. 그런 내용은 미국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건 그 흐름이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없고요. 경협주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력이 있는데 이 경협주들의 흐름이
갭상승 이후에 종목별로 엇갈리는 흐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오늘 시황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IT주들이 조정 마감을 했는데 사실상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가총액 1위, 2위 종목의 조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반도체 뭐 정점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미국 쪽에서 어떻게 됐어요?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기술주들의 랠리가 굉장하죠.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게 실적을 뒷받침하고 있는 기술주들이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IT주들의 조정 기준은 오히려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업종별로 업황 기준에서 놓고 흐름을 놓고 보시게 되면 일단 코스피 지수가 0.68% 조정을 받았어요. 대형주가 0.79 조정받았습니다. 이 대형주는 시가총액 1위부터 100위까지입니다. 예전에는 자기 자본에 대한 규정으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를 나눴는데 지금은 시가총액 1위부터 100위까지가 대형주, 101위부터 300위까지가 중형주입니다. 그리고 301위부터를 우리가 소형주라고 시장에서는 분류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보시면 대형주 기준에서의 조정이다. 이 대형주는 어디에서? 전기전자 업종 1.77. 그럼 1.77 곱하기 30%의 비중 곱하기 2322포인트로 금요일날 마감한 것을 계산을 해주면 대략 오늘 전기전자 업종이 끌고 내려간 게 한 12포인트 정도 되나요? 12포인트? 그리고 삼성전자 혼자 끌고 내려간 것도 한 9포인트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또 전기전자 업종에서 대부분 다 조정을 줬다.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아니죠. 그동안 강세를 떴던 부분에 대해서 눌림폭. 그러니까 크게 위축될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보여드릴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시가총액 1위, 2위가 조정을 받은 반면에 삼성 SDI는 오늘 상당히 강세를 떴어요. 52주 고가를 터치를 해줬죠. 사상 최대의 고점을 터치를 해줬다는 거예요. 당연히 수급이 들어왔겠죠. 그리고 삼성 전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좀 혼조세로 연출이 됐습니다만 상대적인 방어.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도 윗꼬리가 좀 달렸습니다만 LG전자도 오늘 장중에 탄력적인 흐름 나왔죠. 그러니까 IT, 빅5 종목이 전부 긍정적이다 대부분.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상승에 대한 눌림폭 정도로. 자, 그래서 글로벌 시장 다시 보여드릴 텐데 이런 흐름입니다. 다우지수. 다우지수 분명히 주간 단위에서 어떻게 됐어요? 양봉입니다. 양봉이에요, 다우지수. 이제 이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해서 얼마 안 남았어요. 기술주가 원체 강세를 띠다 보니까 시가총액 방식이 아닌 주가평균 방식인 다우지수가 좀 점진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차지하는 심리적인 영향력을 차지하는 다우지수의 흐름. 사상 최대치 고점 목전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금요일날 좀 눌렸다고 그것도 눌린 것도 아니고 보합으로 끝났죠. 그것에 대해서 우려감 갖지 마시고요. 두 번째로는 S&P 500 지수예요. S&P 500 지수도 어때요? 고점 계속 랠리죠. 1월 달에 형성했던 고점을 8월 달에 다시 뚫어주는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마찬가지로 나스닥입니다. 사실은. 나스닥 기준에서 어때요? 1월 달에 형성했었던 그런 고점들을 계속해서 넘기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지금도. 이렇게 되면서 이 나스닥이 S&P 500 지수를 땡기고 그리고 다우지수를 땡기고 이 흐름이 계속 강조드린 것처럼 실적이 뒷받침된다는 거예요. 실적. 네? 글로벌 시장의 아시아 증시는 어때요? 아시아 증시. 유럽은 제가 오늘 안 넣어놨는데 유럽 부분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시아 증시 보시면 니케이 지수. 실질적인 고점이 이 구간이 아니고 52주 고가 부분의 실질적인 고점은 23,000포인트로 이때는 오버슈팅이 나온 구간으로 5주 정도니까. 네? 그렇게 해서 23,000포인트를 좀 넘기는 흐름이 나오면 상당한 탄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우지수라든가 S&P 500 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의 강세,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의 강세, 또 경기를 바탕으로 해서의 강세. 이 부분이 일본 쪽으로도 연동이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의 추세의 흐름이라면 연동이 된다라고 보셔야죠. 지금 일본은 바닥금리예요. 바닥금리에 추가적인 양적 완화는 안 하죠. 2016년도 6월 24일 날 브렉시트가 터진 이후에 브렉시트가 악재가 아니라는 게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유럽이나 일본이 추가적인 양적 완화에 대해서 분명히 명분이 생겼죠. 브렉시트 때문에. 근데 추가 양적 완화를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양적 완화라는 단어를 들어보기 힘들죠. 무슨 얘기냐면은 더 이상 주사를 놔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사를 안 놔주더라도 경기가 회복되는 그런 위치에 놓여져 있다. 그렇게 되고 7월 말에 BOJ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일본 중앙은행에서 이제는 서서히 긴축을 단행할 그런 코멘트를 내줬단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긴축 단행하고 그 이후에 그러면 뭐야? 금리 인상인데 그만큼 경기가
예? 힘들다 하고 뭐 전월 대비 어떻게 됐다 하고 여러 얘기가 나오지만 결론은 금리를 이제는 바닥에서부터 올려야 되는 경기가 살아나는 국면에 잡혀져 있다. 그래서 이 23,000이라는 고점 돌파의 흐름 지난주에도 시도가 있었고요. 이번 주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럼 글로벌 증시 다 멀쩡한 거죠. 뭐 호주 계속 내리죠. 또 대만 어때요? 이머징 마켓. 선진 시장뿐만 아니라 대만 이머징 마켓 어떻습니까? 사상 최대치 고점 11,270포인트인데 그거는 꼬리를 달고 올라갔던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11,000포인트만 넘기면 사상 최대치 고점이라고 인식해도 무난합니다. 오늘 그 부분이 살짝 밀려 내려와 있지만 크게 문제 없어요. 그러면 유럽 어때요? 유럽 같은 경우 사실은 이 정도 위치는 여기. 예를 든다면. 그럼 유럽 같은 경우에 이렇게 눌려져 있으니까 힘들지 않느냐? 아니에요. 유럽 같은 경우에 2015년도에 무슨 문제 있었어요? 2015년도에 그리스의 문제가 있었죠. 2015년 7, 8, 9, 6, 7, 8인가요? 5, 6, 7? 하여간에 그 기점에서 그리스의 문제. 그렇게 되면서 유럽만 못 갔습니다. 근데 유럽장이 힘들다고 눈치 보는 사이에 미국장은 계속 가. 미국장은 계속 랠리가 나왔어요. 글로벌 시장은 미국장에 연동돼서 또 같이 움직임 달려. 그러다가 이제 금리 인상 직전에 2015년도 3분기에 좀 조정을 받고 4분기에 좀 조정을 받고 이런 거였지 유럽의 영향, 유럽의 뭐 그리스 영향이라든가 또 그 당시 기준에서의 중국의 영향 이런 부분으로 시장이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강하죠. 예? 일본 보니까 상당히 강하죠. 이머징 마켓 쪽, 뭐 호주 쪽 뭐 상당히 강하고 그리고 대만 언제 이렇게 올라왔니 할 정도로 대만 상당히 강하고. 그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부터 힘낼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다른 쪽 국가가 좀 덜 올라온 쪽이 40에서 많이 올라온 쪽이 70%까지 2016년 이후에 랠리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요 고점까지의 랠리가 50% 수준의 랠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쪽이 지금 요 고점 수준으로 다시 올라와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도 50% 수준의 랠리로 형성이 돼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6월 이후에 조금 인위적으로 늘려진 부분 과도하게 디커플링 된 부분, 그 부분 때문에 26.90% 상승으로 지금 형성돼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돌려질까요? 안 돌려질까요? 돌려지죠. 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시장이 다 같이 가지 우리나라만 뭐 독불장군처럼 혼자 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게 디커플링이 길어지면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수준? 벌써 디커플링 나온 게 6월 이후에 그 정도 수준 다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바닥에서부터 돌리는 흐름, 이 부분만 생각하면 되겠죠. 지금 코스피 지수의 바닥에서부터 돌려진 흐름의 반등 탄력이 4.01%예요. 상승 부분은 26.90. 바닥 대비 돌려진 폭은 4.01. 고점 대비해서 밀려 내려온 이 고점 대비해서 미끄러져 내려와서 오늘 종가 수준, 그 기준이 11.51% 수준입니다. 이 중요해요. 잘 다시 기억하세요. 2016년 이후에 글로벌 시장이 대세 상승 랠리가 나올 때 국내 증시가 11월 기점으로 또 혹은 올해 1월달 기점으로 해서 고점 형성한 기준을 잡으면 약 50% 가까운 상승 랠리가 있었어요. 글로벌 시장 대비 우리가 월등히 약한 국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6월 이후에 선거 끝나고 나서 뭐 하필이면 그때부터 해서 디커플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타 국가들이 40에서 70, 80%까지 랠리가 나올 때, 그러니까 요 고점 라인까지 다 되돌리고 있을 때 우리나라만 못 돌리면서 26.90이에요. 근데 이 디커플링 상황이 3개월 동안 우리나라 무슨 전쟁 났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디커플링 돼 있는 부분이 개선이 될 수 있다. 그럼 지금의 위치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 26.90.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는 11.51%. 그리고 바닥 대비해서는 4.01% 반등이 나오고 있다. 그럼 주도 업종을 놓고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주도 업종. 자, 보겠습니다. 주도 업종은 기존부터 전기전자 업종이 이렇게 끌고 간 거예요. 전기전자 업종이 지금의 기준으로 따지면 시장 대비 4배. 그죠? 만약에 시장이 이 정점으로 기준이 잡혀진다라고 한다면 전기전자 업종도 150% 이상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뭐 3배 기준이 됩니다. 이렇게 높게 올라왔던, 그렇게 해서 지수를 땡겨놨던 전기전자 업종의 지금 고점 대비해서의 조정은 13%. 그럼 11% 조정하고 거의 차이가 없네요. 상승률은 전기전자 업종이 4배를 끌고 올라왔는데 조정은 11% 수준. 또 반등 나올 때는 어때요? 반등이 시장이 4% 수준의 제한적인 반등인데 여기는 어찌됐건 8.65%의 반등.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무슨 뭐 테마주처럼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전기전자 업종이 올라왔었던 부분은 사실상 전기전자 업종의 시가총액 비중에서 30% 비중이죠.
그중에 삼성전자가 20% 비중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30%에서는 70%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삼성전자의 흐름하고 거의 연동돼 있는데 매번 강조드리잖아요. 2015년도에 26조 영업이익, 지금 얼마? 65조 수준. 2016년도에 하이닉스 영업이익 5조 3천억 수준, 지금 얼마? 22조 수준. 이 실적을 바탕으로 수급까지 유입되면서 땡겨진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게 정점에 달했고 끝난다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깨진다고. 어떤 식으로? 바이오주들 신라젠 15만 원 갔다가 5만 원까지 내려오는 그 흐름처럼 아주 단기간에. 그리고 경협주들 300억짜리 종목 2,500억 만들어놨다가 순식간에 다시 1,000억으로 한 번에 40에서 60%씩 밀고 내려가는 그런 흐름처럼 거품이 낀 거면은 확 깨져 내려와야 돼요. 근데 다시 생각해보세요. 예?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수 약 27% 올라와 있죠. 2016년 대비. 그거 대비 4배 올라와 있는 거예요. 고점 대비해서는 13%면은 지금 시장 조정이 11%입니다. 바닥에서 돌리는 거는 시장 4% 돌릴 때 얘는 8% 돌려요. 그리고 어느 업종을 보셔야 돼요. 옆에서 누가 반도체 업황이 정점이네 뭐네 해도 어떤 업종을 보셔야 돼요. 이 업종을 놓고 보시는 겁니다. 왜? 실적 뒷받침되니까. 그 다음이 금융, 지주사. 그 다음이 화학, 그 다음이 철강의 포스코의 기준. 그쪽이 다 실적과 수급이 뒷받침되어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삼성전자의 흐름. 여기 지금 수급은 다 감춰놨어요. 삼성전자의 수급에 대해서 언제? 무료 공개 방송 언제 한다 그랬어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1시부터 22시까지는 본방송.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22시부터 이거 끝나자마자 22시부터 23시까지 온라인상에서 무료 공개 방송을 진행하면서 이 삼성전자의 최근의 수급이라든가 왜 삼성전자가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여부 또 우리가 지금 캔들에 대해서 무지하게 공격적으로 배우고 있죠. 이 캔들 장악형 뜬 이후의 흐름에서의 흐름 43,000원대 왜 못 사냐고요? 예? 그 흐름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하이닉스 마찬가지예요. 하이닉스 올해 들어서 예? 올해 들어서 여기서부터 1월달이 여기죠. 여기서 어점에서부터 이만큼 또 이만큼 시장이 얼마 움직였어요? 4% 올랐잖아요. 하이닉스 11% 오늘 종가 기준. 삼성전자는 9% 시장 4% 움직였죠. 얘 9% 얘 11%. 쫙 바닥 대비해서는 8배 수준.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그 흐름이 올해 들어서 여기 수급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거래량도 안 나와 있고. 오늘 무료 방송 때 이 수급과 거래량 보여드려야 안 보여드리죠. 마찬가지야. SDI 오늘 같은 경우 굉장히 강했죠. 사상 최대치 고점 24만 4천 원을 찍었단 말이에요. 오늘. 시장만 강했으면 뚫고 넘어갔겠지. 바닥 대비 16.87%. 요 바닥 얘기하는 거 요 바닥. 16.87%. 16.87%. 시장 4% 움직일 때. 대장주회 아니에요. 그러면 수급이 전체 시장의 수급이 어렵다 힘들다 하지만 IT 쪽으로 올 2분기 이후에 IT 쪽으로 수급이 엄청나게 몰려있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몰려있는 거 대비 눌려져 있어요. SDI 같은 경우 사상 최대치 고점을 더 뚫고 가야 돼요. 왜? 수급이 더 들어와 있거든. 바닥 대비해서 올라온 폭 다 올라왔어. 뭘 다 올라와요? 그럼 시장 못 가겠네? 삼성전기 마찬가지예요. 추가적인 3월 이후에 추가적으로 유입된 수급만 10%대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매집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 이 사상 최대치 고점들을 다시 뚫어주고 가고 있고. 응? 이번에도 마찬가지 19.17% 시장 몇 퍼센트 움직여요? 4% 움직일 때. 아 무서워서 못 들어요. 뭐가 무섭냐고. 고점 대비 4% 빠져있어요. 근데 이게 거품이 아닌 실적을 뒷받침하고 수급을 뒷받침하고 그 실적과 수급 지금 못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10시부터 무료 공개 방송할 때 자세히 설명해 드린다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교육받은 거 그냥 막연하게 전기전자 업종 보는 게 아니에요. 교육받은 거 뭐예요? 샛별형 떴죠. 다시 다 볼까요? 삼성전자부터 장악 확인형 이거 분명히 말씀드리고 여기서 교육을 이번 주,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해드리면서 장악형 떴습니다. 주봉, 월봉상 되게 긍정적인 매수 구간입니다. 말씀드리고 SK 하이닉스 샛별형 뜨고 편입 구간 이런 데서부터 다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SDI 마찬가지 요 구간. 예? 마찬가지예요. 삼성전기 여기. 이런 부분들을 다 놓치신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 여기서 무서워요. 못 들어가겠어요. 그래 놓고 또 여기 딱 들어가신 다음에 뭐라 그래요? 아 최고점에서 윤정두 때문에 최고점에서 샀어.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말씀 하실까 봐 샵 3989번으로 문자를 지금 빨리 보내세요. 샵 3989번으로. 왜냐하면 장중에 지금 참여하실 수 있는 인원이 제가 알기로는 999명까지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벌써 지난주 중순부터 중반부터 오픈해드렸는데 540분이 지금 넘게 들어와 있어요. 오픈 채팅방에. 예? 그래서 샵 3989로 지금 빨리
문자 보내셔서 나도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오픈되는 종목에 대해서 장중 실시간으로 좀 교육을 받고 싶다. 이게 들어갈 자리인지 안 들어가야 될 자리인지. 예? 이를 지금 매매 사인 드리는 게 아니라 교육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시가총액 1위, 2위, 3위 1위, 2위 그다음에 10조가 넘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그죠? LG전자 같은 경우도 어때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너무 많이 조정을 줬어요. 예? 시장 대비해서 많이 밀렸습니다. 다만 누적적으로는 시장 대비해서는 월등히 강합니다. 실적은 상당히 뛰어나죠. 그리고 지금 바닥에서 잉태 확인형 기준 놓고 보자 그랬잖아요. 주봉인데 이 잉태 확인형 형성되다가 오늘 시장 때문에 밀렸습니다. 이런 종목 누적 수급률 안 보이죠? 그 교육 어떻게 하셔야 돼? 22시에 무료로 교육도 받으시고 그리고 장중에 오늘 교육 참석하기가 어렵다. 그럼 장중에 3989번으로 지금 문자를 보내놓으시면 장중에 이런 종목에 대해서도 교육을 진행해드립니다. 예? 교육을 어떻게? 자, 오늘 전기전자 업종이 이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지 시장은 어떻고요? 이래 움직이는데 수급이라든가 캔들 모양새로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다 끝나고 야간에 말씀드려봐야 뭐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기준점을 제대로 잡자. 그럼 캔들 하나 가지고 삼성전자 장학형, 예? 하이닉스, 삼성 SDI, 삼성전기, 샛별형 주봉으로요. 그리고 LG전자 주봉으로 역시 상승 잉태 확인요. 전부 잡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2주 전, 3주 전에 다 잡을 수 있었던 종목입니다. 그 흐름이 시장 대비 최소 2배에서 SDI 같은 경우는 4배, 5배까지 움직였어요. 시장 대비. 교육 받으셔야 돼요? 안 받으셔야 돼요? 받으셔야 되겠죠. 지금부터 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10시부터 인터넷상에서 온라인 무료 공개방송 추가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10시부터, 저녁 10시부터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주식 투시경.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방송이 끝나는 밤 10시부터 11시까지 무료 온라인 교육방송이 진행됩니다. 강의 관련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참여하시는 모든 분께는 강의 자료를 무료로 드립니다. PC와 모바일로 참여 가능한 무료 온라인 교육방송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주식 투시경을 검색하시면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주식 투시경 홈페이지 메인 화면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무료 온라인 강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지금 접속해주세요. 중순부터 오픈을 해드렸는데 난리가 났죠. 그래서 공개 채팅방, SNS 공개 채팅방에 순식간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540분이 지금 넘으세요.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그 공간에서 채팅을 하자라고 한 게 아니죠. 제가 하루에 5차례 정도, 최소 한 차례에서 5차례 정도 시황과 그리고 테마, 종목에 대한 교육을 올려드립니다. 한 5분에서 30분 사이, 길게 올 때 한 60분짜리 음성 파일도 올라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띵동 소리가 나면 그걸 들으러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500분들 들어오시면 인사하고 또 점 남기고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선착순으로 마감을 칠 겁니다. 그래서 999분까지 꽉 차면 더 이상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셔서 오픈 채팅방 무료로 참여하고 싶습니다. 꼭 보내주십시오. 내일 장중에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릴 겁니다. 자, 오늘 경협주도 놓고 볼 거예요. 지금 제가 금요일날 지인분께 혼이 좀 났어요. 혼이 어떻게 났냐면 아니 교육 내용은 얼마 안 되고 맨날 앞부분에 시황하고 그리고 넘어가다 보면 시간 없어서 넘어간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 우리가 4월 23일부터 5월 중순까지 그리고 2015년도에 아시아경제TV를 통해서 우리가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 강의를 다 해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복습과 실전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황에서도 아까 보신 것처럼 전기전자 업종의 대표주 5종목,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 SDI, 삼성전기, LG전자 전부 어때요? 주봉상의 캔들. 다 긍정적이죠. 거기에서 편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2주 전, 3주 전에 이미 벌써 다 교육을 통해서 오픈해드렸고. 그리고 복습 내용이니까 오늘도 이제 복습 내용 오픈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4월부터 진행해드린 교육, 또 이번에도 교육해드릴 땐 그 자료 내용대로 다 해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 참조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경협주 같은 경우도 어때요? 지금은 캔들 배우고 있지만 4월 이후에 배웠던 이격도라든가 추세라든가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주봉상의 캔들 장악형
또 고점에서의 흐름에서의 눌림목 이런 부분을 다 교육하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협주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그 경협주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잡아내실 수 있는지 한번 잘 고민을 해보세요. 자, 이 화면을 업데이트를 안 해드리고 있는데 큰 의미가 없어서 그래요. 이게 어떤 의미의 기준이죠? 2000년 6월, 2007년 10월 1차, 2차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이번 올해 들어서의 3차 남북정상회담 이러한 부분들의 일정 부분들 그리고 그때 당시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 드린 겁니다. 올해 들어서 경업주가 언제부터 움직였는지 말도 안 되는 무슨 뭐 시가총액 몇백억짜리 단순하게 개성공단 관련주 해가지고 조금 움직이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등가슴이 뭐 오싹할 정도로 하한가 수준 또 상한가 수준 또 상한가 진입 이러한 흐름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거 경협주들 특히 철도주들 이렇게 움직인 거는 4월 말부터 5월 한 달뿐이 없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4월 말부터 5월 한 달뿐이 없어요. 그런 흐름들까지 놓고 보시라는 겁니다. 수도 없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앞전 방송 내용 보시면서 확인하시고 우리가 4월 말 이미 현대건설이든 또 GS건설이든 전부 오픈해드렸습니다. GS건설 4월 9일 또 현대건설은 4월 19일 엄청난 변동이 나오죠. 실적을 바탕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4월 말의 움직임이 이때부터가 철도주든 경협주든 변동성이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지면서 나오던 시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딱 한 달 동안 움직여요. 그리고 그 와중에 GS건설 정도만 펀드멘탈상으로 저평가 상태다. 4월 말, 5월 말 기준, 5월 말 기준에도 저평가 상태다. 그 인식 잡고 나머지는 버거울 수 있다. 고점의 인식을 말씀드렸죠. 5월 말에. 결론적으로 5월 말 전부 고점 찍고 이런 조정을 받습니다. 그나마 GS건설의 조정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7월 17일 경협주들 대부분 바닥 찍는 7월 17일 날 이격에 대한 교육을 하면서 오픈을 해드린 거예요. 7월 18일 날도 마찬가지고 현대건설. GS건설은 펀더멘탈이 뒷받침되니까 하락 폭이 제한적이었죠. 현대건설 같은 어마어마하게 밀렸죠. 밀려 내려올 때 어떻게 됩니까? 이격도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이게 바닥이에요. 이게 경협주의 바닥. 예? 심한 애들은 심한 종목은 여기서 300억짜리를 2,500억 땡겨놨다가 1,000억까지 밀고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이 보통 40에서 60% 얼마 만에 한 달 보름, 두 달 만에 그런 급락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막 또 뭐 앞으로는 뭐 승부주가 경협주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경협주 시가총액 큰 게 몇 개나 있어요? 몇 개 없습니다. 몇 종목 없어요. 특히 철도주에서는 현대로템,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다시 7월 24일 날 요 구간에서 마찬가지예요. 현대로템 주봉상의 장악형의 기준에서. 그럼 그 이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기준에서. 그리고 나서 대아TI 정도. 나머지는 오늘 시장에서 급등이 나왔던 종목군들 중에서도 철도주 중에서도 시가총액이 여전히 급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000억 미만인 종목이 많아요. 700억에서부터 이번에 또 들어올렸죠. 자, 보시면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이런 흐름을 보여드렸어요. 장악형의 흐름 말씀드렸고 7월 중순이면 딱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이런 때에 이격을 말씀드렸고 거래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일단 이런 라인에서 편입이 됐다면 눌려있을 때에 상승 장악 확인형의 이런 기점에서 절반 이상이 훼손이 되면은 또 테마주는 테마주일 뿐이다. 그래서 꿈을 갖고 가기보다는 50에서 100% 차익 실현하자. 오늘 공략했어. 그래서 오늘 차익 실현하자. 내일 갭상승 나와도 차익 실현하자. 예? 그런 흐름을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개파락이 나올 때에도 방어가 되는 겁니다. 수익 날 때에도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고 기술적으로. 결론적으로는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오늘 기준에서의 흐름인데 오늘 기준 갭상승 이후에 음봉으로 내려왔죠. 이거 금요일 날 보충 교육해드릴 때 온라인상에서 금요일 날은 온라인 교육이 없었죠. 방송에서 아예 대놓고 말씀드렸죠. 미국의 반응을 보셔야 된다. 그래서 현대로템, 대아TI 이런 종목은 갭상승 이후에 눌려졌습니다. 오늘 따라갈 수 있는 구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량 부분을 확인해야 된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음봉으로 놓고 보셔야죠. 요 구간을 거래량이 터지면서 돌려야 된다. 최소 3만 원까지는 돌려야 돼요. 뭐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그러려면 최소 폼페이오의 북한 방문이 다시 성사가 돼야 된다. 최소 범위가.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오버나잇 해서 가지고 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반면에 에코마이스터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갭상승 이후에 살짝 꼬리 달고 돌렸죠. 이거는 개별주의 흐름으로 이제 놓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 철도주 전체가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꼭 철도주를 같이 놓고 보겠다. 에코마이스터 시가총액 2,000억 미만이죠. 그런 경우의 흐름에서 갭상승 이후에 꼬리 달고 돌렸다. 그럴 때 일정 범위 특히 이런 라인들
음봉의 절반을 되돌리는 흐름. 혹은 안정성을 준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개파락이 있었기 때문에 요 라인. 그런 기준을 놓고 설정을 하셔야 되겠죠. 거래량이 이쪽도 사실은 다소 아쉬워요. 내일 부분에 있어서 내일 에코마이스터 같은 경우에 만약에 갭상승이 솔직히 살짝 나온다. 그렇게 해서 음봉이다. 그럼 전량 차익 실현하시죠. 오늘 같은 경우도 원래 잡아드린 목적대로라면은 50에서 100% 차익 실현입니다. 예? 내일 만약에 눌려진다고 저점 편입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죠. 저점 편입의 기준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저점 편입의 기준을 보시려면 오늘 양봉의 3분의 1이 지지가 되느냐, 혹은 절반 지지가 되느냐. 눌려질 때 거래량이 그때는 제한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돌려질 때 거래량이 터지는 걸 놓고 보면서 들어가셔야 돼요. 그 부분 다시 장중에 실시간으로 경협주들 AS 해드릴게요. 또 푸른 기술. 이것도 철도주의 기준보다는 개별주의 기준으로 놓고 보셔야죠. 앞에 놓여져 있는 사상 최대치 고점. 이 바닥일 때 700억 분이 안 돼요. 시가총액이 사실. 지금 1,800억까지 올라와 있어요. 시가총액이. 작다 보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건드림을 주고 가고 있는데 거래량 부분이 5MA, 20MA 터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에 있어서 갭상승 이후의 변동성입니다. 그 변동성 부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터지긴 했는데 터지긴 해서 양봉으로 나오긴 했는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게 이 당시의 거래량만큼 터져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당시의 거래량만큼이 터져줘야 이 고점을 넘기고 매물 소화하고 간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근데 철도주가 다 같이 가지 않는 한 개별 재료를 갖고 움직이는 부분은 제한적이다. 개별 재료 갖고 움직이려면 어떻게 된다? 내일도 거래량이 빵 터져야 된다. 그럼 거래량의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그건 뭐 복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0시 이후에는 그 복습 내용을 직접적으로 같이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10시 이후에 무료 공개 방송 꼭 참여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자료들도 가급적이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무료 공개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고 그리고 뒷부분에 오늘 교육을 통해서 오픈해드린 종목 굉장히 많습니다. 7종목이나 돼요. 그 종목들 맨 뒷부분에 전부 오픈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주식 투시경.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방송이 끝나는 밤 10시부터 11시까지 무료 온라인 교육 방송이 진행됩니다. 강의 관련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참여하시는 모든 분께는 강의 자료를 무료로 드립니다. PC와 모바일로 참여 가능한 무료 온라인 교육방송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주식 투시경을 검색하시면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주식 투시경 홈페이지 메인 화면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무료 온라인 강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지금 접속해주세요. 자, 오늘 이제 월요일이기 때문에 10시부터 온라인상에서 여러분들께 교육방송 무료로 또 추가적으로 온라인상에서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많이 참여하셔가지고요. 맨 끝에 보여드리는 오픈된 종목까지 꼭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교육 복습인데 우리가 우산형에 대해서 필살기 부분을 제대로 다 이해를 못하시고 넘어갔어요. 그 부분부터 이제 복습을 해드리고 뒷부분은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우산형의 경우는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와서 바닥에서 형성될 때 우리가 망치형 혹은 해머형 뭐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렇게 해서 되돌리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간다. 별 3개짜리다. 캔들의 기준에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약 100여 가지 패턴이 되고 수백 가지 패턴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 100여 가지 패턴이 됩니다. 그리고 별이 3개짜리, 신뢰도 3개짜리, 예? 별 1개, 2개, 3개가 있거든요. 그 별 3개짜리 신뢰도의 캔들은 총 7가지다. 7가지 중에서 흔히 쓰는 게 4가지입니다. 그 4가지를 우리가 다 배운 거예요. 그 중에 캔들 하나만 가지고도 반전의 기운이 굉장히 센 게 망치형의 기준. 이것이 만약에 교수형이라고 부르는 거는 바닥에서부터 올라갔다가 고점을 형성했을 때 이것이 망치가 형성이 되면 예? 망치 모양, 그러니까 우산 모양이죠. 통틀어서 우산형이라 하니까 우산 모양이 형성이 되면 하락 반전할 가능성이 별 3개다. 엄청나게 높다는 거예요. 색깔은 상관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캔들 굉장히 우습게 보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1강부터 다시 보셔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가 시가일 경우에 빨간색의 해머형의 기준이 되겠죠. 만약에 시가가 여기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파란색의 캔들이 형성이 됩니다. 이게 바닥에서 이 색깔이 떠도 가격 반발력 엄청나다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바닥에서 떠서 일단 바닥에서 떠서 돌려지는 해머형, 망치형이라고 기준 잡을 때
여기가 C가여서 이렇게 음봉으로, 제가 색깔은 그냥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음봉으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었다. 근데 이것을 되돌려? 예? 절반 이상 꼬리 달고 되돌려? 그러더니 마저 되돌려? 그러더니 C가에서 더 크게 되돌려? 그 힘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럼 파란색이라고 그게 힘이 없느냐? 못 돌리냐? 그렇지 않죠. 내려오다가 어느 구간에서 C가가 여기에 형성되고 바닥을 인식할 수 있는 저점까지 밀고 내려가 버립니다. 최근 거래일에 바닥을 형성할 수 있는. 예? 뭐 앞에 이렇게 올라왔든 말든 어찌됐건 최근 거래일에 바닥이 형성돼 버려요. 그렇게 해서 아이고 힘들다 이거 손절해야 되느냐 하고 있는데 꼬리를 달고 돌려버립니다. 여기서 더 돌려서 빨간색으로 돌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파란색이다 할지라도 돌리는 것만으로 해도 굉장히 강한 힘의 흐름을 연출하고 있다. 그래서 별 3개짜리를. 위에서 뜰 때 마찬가지예요. 위에서 뜰 때 이게 되돌렸는데 힘이 좋은데 왜 이거를 우려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위에서의 흐름은 쭉 뻗어 올라가고 있다가 일정 범위의 고점을 인식하고 고점을 형성합니다. 예? 꼬리까지도 뭐 포함도 시키지만은 뭐 캔들 몸통의 기준에서 일정 범위의 고점을 인식하고 고점을 인식했는데 거기서 차익 실현 매물이 튀어나와서 쏟아져 나와서 막 밀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앞전 캔들을 훼손시킬 때 앞전 캔들을 훼손시킨다는 게 뭐예요? 상승 랠리 기준 쪽에서 어제도 안 팔았고 그제도 안 팔았고 그저께도 안 팔았던 물량을 이제는 이 고점을 한 번 더 넘기는 흐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하겠다. 근데 여기서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밀고 내려가서 그 전일에 캔들까지 훼손시켜 버리면 이건 어느 가격에서든 차익 실현의 욕구가 터져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럼 왜 꼬리는 왜 달렸냐? 왜 돌리느냐? 이거는 마지막 자락에서의 개인들의 추종 매매. 마지막 자락에서 와 이거 되게 좋대. 이만큼 올랐으면 뭐가 좋다. 소형주든 대형주든 좋다라는 뉴스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추종 매매의 흐름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파란색은 빨간색은 상관없어요. 갭상승 크게 나왔다. 오늘 같은 경우에 쭉 올라가다가 일정 범위에 단기적인 고점을 인식할 수 있는 구간에 갭상승이 쭉 나와서 차익 실현이 쭉 내려왔어요. 그래 막 앞에 캔들을 막 훼손시켰어. 그러더니 꼬리 달고 싹 돌렸어. 만약에 경업주가 이렇게 됐다. 그럼 그게 고점일까요? 아니면 추세 강할까요? 고점 인식이 잡힌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꼬리를 달았더라도 바닥에서 달릴 때는 하방에 대한 강력한 매수, 위에서는 추종 매매, 거품에 대한 추종 매매, 그래 고점을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제 조건 부분을 어디서 형성돼야 되느냐? 교수용은 어디서 어느 위치에? 그리고 필살기 부분은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차익 실현을 어디서 하느냐 이렇게 중요해요. 차익 실현 부분은 갭상승 이후 시초가 대비 하락할 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양봉 땅땅 떴어요. 뭐 양봉 떴고 음봉 뜨고 다시 양봉 뜨고 뭐 어찌됐건 추세의 강화 부분이죠. 근데 시가가 여기에요. 혹은 빨간색이야. 그럼 시가가 여기야. 올라갔다가 그 시가를 이탈하고 내려오면 음봉이 되겠죠. 올라갔다가 시가를 이탈하고 음봉으로 되는 이 음봉 요 시점에서부터 갭상승 나왔잖아요. 갭상승 나왔는데 뻗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눌려? 혹은 뻗어갔다가 눌려? 그때부터 전량 차익 실현. 아쉽다면은 뭐 절반이라도 차익 실현을 대처를 한다는 거예요. 아쉬우면 절반의 차익 실현이면 앞전에 캔들에 대한 3분의 1이든 절반을 지지하느냐. 이걸 놓고 보는 거죠. 두 번째, 하락 후에 반등이 나오는 전체 구간. 무슨 얘기냐면 음봉 다 떨어졌어. 다 떨어졌는데 앞전 캔들을 막 훼손했어요. 되돌려. 와, 힘 세다. 그게 아니라 되돌리는 순간 얘는 교수형이 되는 거예요. 되돌려서 꼬리가 달리는 순간 교수형이 되잖아요. 색깔 상관없이. 그럼 되돌릴 때 다 차익 실현하는 거예요. 되돌릴 때. 예? 그리고 이 거래의 캔들이 최고점을 돌파하지 못할 때. 오늘 내가 이거를 못 봤어. 오늘을 못 봤어요. 못 봤는데 그 다음날 거래가 딱 형성이 돼. 그럼 바닥에서 형성되는 뭐 캔들의 경우에는 뭐 요 정도 형성이 되더라도 기준 라인만 설정해서 편입권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고점에서의 흐름이잖아요. 그러면 이 고점, 시가가 됐든 종가가 됐든 이 고점, 그죠? 이 고점 부분을 넘길 수 있는 흐름이 연출이 돼야 됩니다. 이걸 넘기지 못하면은 추세 강화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전량 차익 실현이 된다.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되돌림 구간의 교수형 캔들의 돌파 시점, 여기 돌파 시점을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놓고 보시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인데 셀트리온이 요즘 들어서도 이제 조금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보다도 또 신라젠보다도 주춤거리고 있어요. 여기서 교수형이 떠야 안 떠요? 전 거래의 캔들의 훼손을 시켜야 안 시켜요? 분명히 시가가 여기입니다. 시가가 여기면 시가총액 40조가 넘겨지면서
이 종목이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간 그런 종목인데 이 부분을 뚫고 가지 못하고 음봉으로 내려가서 음봉이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음봉이 내려온 거예요. 여기 다 훼손시킨 거야. 이날 꼬리까지도 훼손을 시킨 거야. 꼬리 달고 돌렸다? 이건 추종 매매 들어온 거라고. 와, 셀트리온 끝내줘라고 하니까 그 추종 매매가 들어온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다음날 또 이 고점을 못 넘겨. 어떻게 돼? 여기서 전량 차익 실현이죠. 이게 34만 원, 36만 원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매수 사인이 안 나와요, 사실상. 이런 데서, 예? 거래량이 5M, 20M 평균치를 못 넘기는데? 어찌됐건 간에. 그리고 나서 뭐 이런 데서 거래량이 밋밋하죠? 그럼 바로 손절인 거야, 또. 혹은 들어갔다가 차익 실현인 거고. 실질적으로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장악형 뜨는 거, 요거. 우리 교육 받았잖아요. 이건 장악형일 때 또 예제로 나올 거고. 결론적으로 교수형에 잘라냈으면 여기까지 40%의 하락을 피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종목을 무슨 테마주를 무슨 500만 원 간다, 1000만 원 간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테마주는 말 그대로 펀드멘탈. 펀드멘탈은 솔직히 거품이 형성돼 있죠. 두 번째로는 수급과 심리입니다. 수급은 안 좋죠, 솔직히. 그럼 심리잖아요. 심리 부분에 추종 매매가 나와서 차익 실현이지. 자, 이 부분은 키스트입니다. 키스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시가총액이 뭐 크진 않지만 이 종목에 대한 흐름 중에서 이런 다 설명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똑같은 교수형 흐름이 떴는데 어떻게 됐어요? 교수형의 흐름이 떠 있는데 이쪽은 장중에 갭을 메꾸고 내려가서 돌렸지만 요 종가 부분 대비해서 더 미끄러져 내려온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하게 형성이 된 거고 이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수형이 떴는데 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밀려 떨어지지 않는 그리고 종가 기준 대비 조금 더 올려놓은 흐름에서 주가 형성이 됐었다라는 거. 그리고 종가는 똑같은 자리. 그렇게 되면서 갭을 계속 메꾸지 않고 있죠. 그렇다면 이건 교수형으로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 응용 부분.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장중에 샵 3989 지금 빨리 샵 3989번으로 문자를 보내셔서 장중에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AS를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교수형 교육 받았는데 이게 교수형인지 아닌지 막 혼란스러워. 그럼 장중에 음성 파일로 자, 이거 키스는 어제 교육해드렸는데 교수형이 아닙니다. 뭐 거래량이나 모든 측면의 흐름을 놓고 볼 때 그 부분을 실시간으로 음성 파일로 무료로 받으시려면 장중에 음성 파일 뭐 경협주든 시황이든 키스트든 대형주든 샵 3989 오픈 채팅방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 빨리 문자 주셔서 물어보세요. 선착순입니다. 몇 분 안 남아있어요, 자리가. 자, 우산형의 경우 망치입니다. 이제 망치 돌리는 구간이죠. 그럼 망치형의 기준은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전제 조건. 그리고 마찬가지로 필살기 구간. 필살기라는 게 뭐예요? 편입 구간이 어디냐? 요 기준입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해머형의 몸통의 하단과 전거래일의 몸통의 2분의 1 지점 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뭐냐면은 요 기준에 이렇게 놓고 보시면 해머형의 몸통의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몸통의 기준에 하단하고 전거래일의 몸통의 2분의 1 지점. 이게 뭐냐면은 요 구간 있죠. 요 구간에서부터 앞선 캔들 그 구간까지 편입 구간을 설정할 수 있다. 그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전거래일의 몸통의 2분의 1 지점까지. 그렇게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전거래일의 몸통 전체를 다 형성 기준으로 잡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보시면 전거래 몸통 상단까지. 그리고 되돌림은 해머형의 몸통의 저가와 몸통의 저가. 몸통의 저가는 여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걸 왜 시가 종가로 얘기를 안 하냐면 파란색일 때는 시가가 여기잖아요. 빨간색일 땐 시가가 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통의 상단 부분부터 해서 요 하단 부분 전체 기준에서 절반 라인을 훼손시키게 되면 그때는 손절한다. 이 기준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런 흐름이 되겠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석별형이 떠서 차익 실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다시 망치형이 떴다. 그럼 매수가는 여기까지로 편입을 합니다. 손절 구간은 요 라인의 절반을 훼손시킬 때. 요 라인을 넘기면 편입.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일단 망치형의 기준까지 설정을 해드린 겁니다. 다시 보여드립니다. 여기까지가 편입 구간의 설정 범위. 그리고 요 라인이 손절 라인. 그거를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자료 다운로드 받으셔서 복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머지 부분들 이렇게 쭉 있어요. 예? 오늘은 이제 망치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 거고 잉태형이나 이 자료들 계속 보시라는 겁니다. 잉태형이나 그리고 잉태 확인형 그리고 장악형 뭐 전부 이런 종목군들의 예제가 전부 여러분들이 방송에서 보셨던 종목군들이라는 거예요. 이 종목군들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이런 종목이 발생되면 전부 잡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샛별형 같은 경우에 이번에 전기전자 업종에서 전부 샛별형 떴죠. 예? 그러고 나서 또 어떻게 됩니까? 장악형의 기준에서도 하락장악형 또 상승장악형 전부. 그래서 요 캔들의 부분 이제 마지막으로 점검을 다 해드린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런 종목분들을 잡아내셔야 됩니다. 오늘 예제 종목은 이런 거예요. 종목명이 오픈 안 돼 있죠. 첨삭지도 10시에 온라인상에서 이 종목명들 다 오픈해 드릴 거예요. 7종목입니다. 하나, 잉태화기념. 둘, 샛별. 장악화기념, 망치. 총 7개입니다. 아시겠죠? 10시부터 온라인상에서 저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식투시경의 윤정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적중 스트라이크 전수영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최근 연일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과 달러 강세 등 대외 악재가 잠시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 시기에 주목받는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전문가님, 최근 시장이 반등하면서 제약 바이오 쪽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은 듯 싶더라고요. 수익을 위해선 바이오 종목에 집중해봐야 될 듯 싶은데 마침 오늘 준비해 오신 종목이 꼭 챙겨봐야 할 바이오 종목이라면서요? 네, 보시는 HLB, 신라젠, 그리고 최근 1300% 폭발한 동성제약과 같은 바이오 종목들이 제약 바이오 업종 랠리를 주도하고 있는데요. 자, 하지만 이들 종목들은 단기간 상승세가 너무나도 가팔라서 매물 부담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접근은 다소 부담스럽죠. 자, 이런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저점 대비 큰 시세가 난 신라젠이나 최초 3,000원대에서 13배 급등한 동성제약과 같은 종목을 고점에서 잡으시기보다는요. 자, 아직 시세가 크게 나지 않은, 즉 개인들의 손때가 거의 붙지 않았으면서 신라젠이나 동성제약급 초대형 재료가 있는 최고의 신약 재료주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종목 전 세계 시장이 무려 40조 원대인 엄청난 분야에서 글로벌 임상 3상에 돌입한 신약 재료를 보유한 강력한 바이오주를 준비했습니다. 자, 특히 현재 주가는 5년 내 최저점 부근에서 이제 막 도약을 준비하고 있어 개인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단돈 수천 원대 종목이니까요. 자, 지금 자리에서 바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시장 규모가 40조 원대인 엄청난 질병 분야에서 신약을 개발해 글로벌 임상 3상에 돌입했다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아직까지도 글로벌 임상 3상에 있는 종목이 수천 원대라니까 굉장히 놀라운데요. 그럼 지금부터 추천해 주실 스트라이크 종목을 집중 분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적중 스트라이크! 오늘의 첫 번째 핵심 포인트는 바로 자, 오늘 종목 전 세계 시장 규모가 무려 40조 원대인 초대형 질병 분야에서 기존 의약품의 치명적인 단점을 보완한 획기적인 신약을 개발해냈습니다. 자, 특히 이 블록버스터급 신약 가치를 알아본 전 세계 1위 기업과 공동 임상을 진행하기로 전격 합의가 됐고요. 글로벌 경제 대국으로부터 막대한 임상 비용까지 지원받으면서 임상 3상에 돌입한 것까지 정말 어렵게 찾아냈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또 하나의 메가톤급 재료와 함께 주가를 보면 이건 일생일대 최고의 기회라는 것을 확신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의 마지막 핵심 포인트는 바로 자, 지금까지 임상 3상 막바지 돌입, 세계 1위 기업과의 공동 임상, 글로벌 경제 대국으로부터의 막대한 임상 비용 지원까지. 자, 재료만 봐도 엄청난데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가입니다. 자, 현재 주가는 장장 10년 동안의 박스권 저점 부근에서 이제 막 3중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단돈 수천 원대에 불과합니다. 자,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앓는 질환의 치료제를 개발해 현재 미국의 명문대학과 함께 미국 FDA 판매 승인 절차에 돌입해 있다는 건데요.
특히 이번 신약과 유사한 의약품이 중국 1위 기업과의 중국 진출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이변이 없는 한 판매 승인이 확실시되고 있는 정말 메가톤급 재료라는 겁니다. 이에 해외 정부의 한 발 빠른 외국인들이 100만 주가 넘는 물량을 싹쓸이하듯이 가져갔고 최근엔 강력한 수급 신호라 불리는 대량 거래마저 터졌다는 점만 봐도 이 종목을 왜 꼭 지금 집중하셔야 한다고 강조하는지 눈치채셔야 되겠죠. 세계 1위 기업과의 임상 3상 신약 재료와 미국 FDA 판매 승인 재료라는 초대형 재료를 한꺼번에 터뜨릴 만한 오늘 종목 단돈 수천 원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60-800-4989 누르고 추천 1번 누르고 723번 제 고유번호 723번을 누르시면 세계 1위 기업과의 임상 3상 신약 재료와 미국 FDA 판매 승인 재료가 동시에 임박한 단돈 수천 원대 바이오 종목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종목 전 세계 시장이 무려 40조 원대인 엄청난 분야에서 글로벌 임상 3상에 돌입한 신약 재료가 있는 강력한 바이오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엄청난 재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주가는 5년 내 최저점, 10년 내 박스권 하단 부근에서 이제 막 3중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오는 수천 원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추천드리는 이 순간도 재료가 당장이라도 터져버릴까봐 마음이 굉장히 다급한데요. 특히나 임상 3상 신약 외에도 미국 FDA 판매 승인 임박이라는 메가톤급 재료까지 있어 해외 정보에 한 발 빠른 외국인들이 대량 거래량을 터뜨리며 100만 주가 넘는 물량을 쓸어 담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재료 노출 시엔 지금 수천 원대 자리에선 더 이상 추천할 수 없을지도 모르니까요. 때문에 오늘 종목 다 지금 단돈 수천 원대 자리에서 바로 확인부터 해두시기 바랍니다. 060-800-4989 누르고 추천 1번 누르고 수익정보 김창호 전문가의 고유번호 723번 누르시면 됩니다. 723번입니다.
어쩌면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화폐가 먼저일까요? 신뢰가 먼저일까요? 암호화폐는 신뢰로 가치를 갖습니다. 신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정보, 가치 있는 정보. 아시아경제TV가 앞장서겠습니다. 이대리, 여기 퀵 좀 보내. 부장님, 맨날 이대리만 시키세요? 남자끼리 칙칙해서 되겠어? 윤씨, 미팅 따라가. 야, 정신 안 차려? 어? 부장님. 요즘 연애하느라 그런가 무척 피곤해하네. 누군가는 이야기해야 합니다. 부장님, 듣는 입장에서 기분 나쁠 것 같은데요? 성평등 사회, 당신의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앞으로 조심할게.